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도 못 했는데, 참, 어쨌든, 주변에서 꼭 사연을 제보하라는 제의에 저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해보네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였지요. 항상 손에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아무리 비누로 손을 씻어도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았지요. 저는 엄마의 그런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딜 가든, 아유, 어디서 이런 비린내가 나는 거야? 냄새 때문에 정말 미치겠네? 뭐야? 이런 눈초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손을 숨기고 과할 정도로 향수를 뿌리셨지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 때문에 생선을 팔 수밖에 없다는 그런 힘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세희야,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 엄마가 열심히 해서 우리 세희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 됐어, 엄마. 엄마 생선가게 일하는 거 창피해하지 마. 나는 엄마가 힘듦을 회피하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모녀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20살 때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 엄마한테 접근을 했어요. 아이고, 아줌마. 이번에 적금 2억짜리 만료됐다면서요? 어머,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내가 생선일 20년간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여기 뒤쪽에 은행 지점장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딸도 20살이 되었고 아줌마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집 하나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항상 내 집이 없어서 서럽고 맨날 이사 가는 것도 지겹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한테 좀 맡기시죠. 제가 기가 막힌 주택 청약 관련해서 정보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 아저씨,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사칭하는 그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주변 사람들 2명을 대동해서 엄마를 철저하게 속였어요. 엄마는 2억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아저씨 말에 순수하게 생선 팔아서 모은 돈을 싹 다 건네주었고, 그게 화근이 되었지요. 그 아저씨는 사기꾼이었고 총 20억이나 되는 돈을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린 엄마. 생선 대금을 내지도 못하고 압류 때문에 매일 가게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게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그놈 죽여버릴 거야.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더러워서 이 세상에서 살지를 못하겠어. 엄마가 바보라서 당한 거야. 엄마는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너무나도 서글프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단칸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는 생선일 하던 것을 접고 마트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만의 가게도 사라지게 된 것이었고,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로 밤낮 없이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고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나이가 거의 대학생 막학기였던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드니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놈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저도 그놈한테 걸려든 것이었지요. 그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 매니저였어요.
사실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나이 먹고 카페에서 매니저 일을 하면서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좀 한심해 보이는데 20대 초반인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속으로 와, 매니저라니 멋있다. 뭔가 나보다 아는 것도 많아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네. 저보다 성숙하고 어른 같고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진 것이었지요.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였어요. 그 미래도 어떠한 야망도 없는 찌끄레기, 도태된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야 만 것이었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저는 2년 만에 결혼 선언을 하고야 맙니다. 엄마는 세희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엄마 마음 같아서는 말리고 싶어. 아직 세희 너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고 그 남자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 지금이야 연애 때니까 나이 차이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면 분명히 그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오고야 말 거야.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그리고 사위 될 녀석이 직업이 반반한 것도 아니고 엄마, 그래도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 저는 결국 저의 고집대로 결혼을 하고야 말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게 제 인생의 최악의 한 수였지요.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벌이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신혼대출이랑 임대주택 선순위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어찌저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실 저는 집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곰팡이도 피고 집에 있으면 엄마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케어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서 급하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집에서 탈출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나오니까 또 다른 불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놈은 저랑 결혼하자마자 세상 배짱이 중에 제일 가는 배짱이가 되었습니다. 찌렁내 진동에서 코가 찌릿하는 빤스를 거실에다가 던져놓고 치우지를 않았어요. 맨날 잘 때 알몸으로 자는데 지 피곤하다고 그거를 세탁기에 안 넣어두더라고요. 저는 속이 터지고 열불 나는데도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엄마한테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었지요. 아유, 더러워.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자기 팬티를 치우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내가 이걸 손으로 집어서 치워야 해? 아니, 피곤하니까 그렇지. 피곤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참, 여편네가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걸로. 나도 당황스럽네, 진짜로. 남편은 지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맨날 반찬통에 있는 반찬도 숟가락으로 퍼먹어서 뚜껑을 열어보면 밥풀이 숙성되어서 쉰내가 나는 반찬들이 질비했고, 진짜 더러운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요. 흰 팬티를 노란 팬티로 착각할 정도로 더럽게 입으니까요. 뒤집어서도 입고 아주 꼴값이란 꼴값은 다 떠는 그런 지질이 궁상 찐따 같은 남자였습니다. 에휴, 어린 나이에 내가 미쳤다고 이런 남자랑 결혼했지. 진짜로 내가 미쳤어요. 속이 터진다 터져. 정말로 어떻게 이러냐? 에휴.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집도 가난한데 씀씀이는 어찌나 큰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아주 저한테 빨아먹을 것 더 없나 기웃거리기만 하고, 신우는 나 곧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이번에 샤넬에서 미니백 나왔는데 그거 사는데 돈 좀 보태주면 안 되나? 네? 아니 형님, 저 한 달 반찬값도 없어서 김밥 하나 사서 하루 종일 아껴 먹어요. 냉장고에 둬서 딱딱한 김밥 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샤넬, 저는 엄두도 못 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드릴게요. 에휴, 그래라 그래. 신우조차 저를 무슨 집안의 하녀 취급을 했어요. 시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여튼 이딴 집구석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나 무슨 소설에서나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능력만 있으면, 혼자 나가서 살 수만 있다면 당장 이 참깨떡 먹은 오랑우탄처럼 생긴 이 남편놈이랑 이혼하고 말 텐데 그때는 그럴 용기가 없더라고요. 남들의 손가락질과 시선도 두렵고 하여튼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작된 어마어마한 몸의 통증, 숨도 못 쉴 것 같은 찌릿거림, 가슴을 부여잡고 질질 기면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기 119죠?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현상아파트 101동 105호인데. 그렇게 저는 기절을 했고 눈을 떠봤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니, 이렇게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고통이랑 통증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 오신 겁니까?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고 암세포도 엄청 퍼져 있는 상태예요.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통증 때문에 쇼크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저는 암 2기 말이었고 바로 치료와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몸이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충격이 큰지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도 들리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인생 피는 줄 알았는데 결혼으로 내 인생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나는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에휴, 내 인생 이거를 어쩌면 좋니. 아이고 내 인생.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병원비 또 덩어리로 들겠네. 뭐? 아니,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병원비 먼저 생각나? 아니, 당연히 당신 걱정이 들긴 하지. 그런데 이건 현실이잖아. 현실이 눈앞에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부터 드는 게 당연하지.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사람 위에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댁 전부 다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돈 나가는 일에는 엄청 야박하게 구는 사람들이었죠. 에휴, 한숨이 푹 나왔고 저는 그렇게 혼자서 짐을 챙기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엄청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몸의 한쪽에 또 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거의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남편이 집안꼴 더럽게 하고 있는 걸 봐야 해서 일부러 집에 가지도 않았지요. 남편 놈은 그냥 전화로 당신 뭐 치료받는 건 어때? 괜찮아? 몰라. 아프지 당연히. 항암 치료 받으니까 하루 종일 멀미하는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어쩌나. 그래도 뭐 당신 암이 국가보험이 되는 암이라서 치료비가 얼마 안 나와서 참 다행이야. 제가 아프다는데 또 병원비 타령을 하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주 근처에 양은 냄비가 있으면
그걸 집어들어서 판판해질 때까지, 완전히 찌그러질 때까지 마구 머리통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에휴, 하여튼 그렇게 저는 1년간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들어간 순간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갔던 저희잖아요. 저는 집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집에 들어가니 무슨 부적이 10수개가 붙어져 있고 안방은 아주 누가 살림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어머, 이번 주에 태어난다고 들었는데 오늘 태어나는 날이었니? 아이고 깜짝아 진짜. 아니 어머님, 집안 꼴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작은 텐트는 뭐고 이 물건들은 또 다 뭐예요? 네가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는다고 집을 비워놨잖니. 내가 그래서 집이 그냥 비는 게 아까우니까 네 신우랑 같이 들어와서 안방에서 좀 살고 있었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어차피 그냥 방 비어져 있으면 아까우니까 뭐 좋지 겸사겸사. 왠지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집에 신우랑 시모가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저에게 그런 사실을 말을 해주거나 좀 그렇게 하지. 말도 없이 남편 놈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어머님이랑 신우가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거실에서 남편을 붙잡고 말을 걸었어요. 아니 당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시모랑 신우가 집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왜 나한테 안 해? 아니 그걸 꼭 말해야 해? 뭐 말하면 당신이 어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똑바로 하라. 아, 또 짜증나는 반응이네. 아니, 당신이 1년 동안 병원에 가 있으니까 우리 누나 힘들게 엄마랑 같이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니 그게 마음이 아파서 누나랑 엄마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그게 뭐 잘못됐냐? 아니 참나, 내가 이런 것도 해명을 해야 해?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해? 내가 그래야 하는 거냐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똥방구 낀 놈이 찔려서 먼저 성낸다고 남편은 되려 저에게 화를 고래고래 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벙 쪄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속으로 와,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남편 놈은 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진짜 미쳤다. 말을 섞지를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문이 팍 열리더니 시모랑 신우가 엄청 화가 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니, 우리 때문에 싸우는 거니? 뭐 이렇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내가 네 시모가 여기 집에 온 게 그리 마음에 안 드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요. 저 암투병 할 때 한 번도 병문안 안 오고 시모는 심지어 저에게 만약에 이거 암으로 죽게 되면 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나오는 거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몰상식한 사람이었거든요. 참, 하여튼 어처구니 없었던 저는 시모랑 신우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름의 시위를 했어요. 신우는 싸가지가 없어 진짜. 아무리 우리가 불편해도 그렇지 내 동생한테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하니? 네가 그러니까 암에 걸린 거야. 저승사자는 일 안 하고 뭐 하나? 진작에 데려가야 하는 사람 안 데려가고 엄한 사람을 데려가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네. 와, 방금 태어난 사람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서는 신우가 제 어깨를 팍팍 밀치면서 너 내 동생한테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좀 더불어 살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남편 놈은 제 속도 모르고 복작복작하고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까 더불어 사는 느낌도 나고 좋구만 뭘 그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번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개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이 아니라 무슨 짐덩이 취급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리 기분 안 나쁜 티를 내려고 해도 진짜 얼굴 표정이 점점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저 항암 치료 끝나고 퇴원을 해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하며 친정에 저를 불렀어요. 그때 군대 간 쌍둥이 남동생들도 제대를 하고 사촌 오빠도 일 끝내고 바로 오겠다고 했죠. 친정에 간 저는 뭔가 모를 포근한 기분에 눈물이 철철 나더라고요. 엄마 몰래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온 저를 본 동생들과 오빠는 야, 너 왜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눈이 붓긴 뭐가 부어. 안 부었어. 그냥 피곤하니까 그렇지.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따끈하게 누룽지가 지어진 솥밥을 들고 식탁으로 왔고 고등어 자반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뭇가사리 무침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병원 치료하느라 입에 대지도 못하고 순간 여러모로 감정들이 겹치면서 서럽더라고요. 바보처럼 엄마 음식을 먹다가 가족들 앞에서 꺽꺽 울고 말았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야? 누나, 왜 그래? 왜 우는데 누나? 딸 왜 그러니? 뭔 일이니? 저는 아니야, 됐어. 나 신경 쓰지 마. 밥과 함께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서 밥도 못 들고 저만 쳐다봤어요. 결국 저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니, 신우랑 시무 그리고 남편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나 이혼할래. 너무 힘들어. 그딴 집안에서 못 살겠어.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동생들은 미친 사람들이네.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디서 우리 누나를 괴롭혀? 그 사람들 진짜 또라이 아니야? 그래. 우리도 그러면 그 집안에 쳐들어가자고.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사촌 오빠도 세희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빠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엄마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괜히 너한테 죄책감이 들어서 그 결혼을 말리지 못했는데, 아이고, 후회된다. 사돈댁은 아주 미쳤구나. 어디서 귀한 딸한테 이렇게 천대를 하고. 그날 저희 가족들은 제 손을 잡고 저희 집에 갔어요. 그때 솔직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고 그 당시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간 저, 남편은 아니 당신 뭐야? 어머님. 그래 처남. 당황해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반겼지요. 그때 안방문을 열고 나온 시모와 신우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사돈이 여기를 어쩐 일로? 어쩐 일로? 내가 우리 딸 집에 오는데 뭐 사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딸 병마 이겨낸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내가 우리 딸 좀 돌봐주려고 왔수다.
여기 거실 비었으니까 비는 곳 있으면 아까우니 내가 왔수다. 엄마는 어머님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신우는 아니 그러면 이 남자들이랑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건 아니지 않아? 제 남동생들은 북적북적한 거 좋아한다면서요. 왜 어때요? 북적북적하니 기분 좋구만. 그때부터 대가족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정말로 역대급이었죠. 아무래도 수도 저희가 더 많고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쪽 시댁 기세는 완전히 확실히 눌렸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제 동생들은 제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복수하겠다고 3일 안 갈아입은 빤스를 거실에다가 내비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남편이 처남들, 이건 아니지 않아? 뭐가요? 좀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죠. 아주 역지사지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술 취한 척 하면서 자는 제 남편의 얼굴에 찌릉내가 진동해서 개미들도 도망갈 법한 그 빤스를 얼굴에 씌웠고요. 그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해. 왜 이렇게 자는 동안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른 거지? 뭐 어디에 누가 오줌이라도 싼 건가?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거 네 빤스 냄새다 이거사. 에휴. 욕을 했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촌 오빠는 일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시모랑 신우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TV를 떡하니 보고 있고, 신우가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치킨 시켜서 손으로 쭉쭉 뜯어 먹었지요. 다이어트 하느라 잔뜩 예민해진 신우 앞에서요. 그리고 대놓고 신우를 저격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더럽고 무슨 독불장군 성격에 얼굴도 심술이 가득 차서 양볼에 닭부리처럼 주렁주렁 욕심달고 있는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갈까나. 살아있는 바다코끼리가 여기 있는데 천연기념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 집에 안 오나 몰라. 에휴. 이러면서 제대로 저격을 했죠. 저희 신우 별명이 바다코끼리거든요. 빵댕이가 남산처럼 크고 몸탱이도 툭 치면 떼구르르 굴러갈 것 같아서요. 하여튼 신우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표정이 굳었고, 시모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죠. 제 남동생들은 틈만 나면 제 남편의 머리 뒤통수를 팍 치고, 남편이 당황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아따 형님 쿨하지 못하시네. 에이 뭐야, 이 정도에 발끈하시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이러실래요? 하면서 제대로 서열 정리를 했습니다. 하도 남편이 제 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였어요. 제 남동생들 그것도 가만히 안 넘어가지요. 쌍둥이 중에 막내인 준식이가 매직을 가져와서 아이고 우리 형님, 우리 누나랑 걸어다닐 때 원형 탈모인 채로 걸어다니면 남자들이 우리 누나 무시해요. 기다려봐요. 내가 그거 구멍 채워줄게. 하면서 매직펜으로 남편의 뻥 뚫린 구멍을 새카맣게 칠했습니다. 남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기 소리를 내며 반항을 했지만, 유도 선수에다가 키가 188이고 몸무게가 89kg 나가는 호랑이 같은 제 동생의 헤드락을 빠져나가지는 못했지요. 그렇게 남편은 무슨 앙드레김 선생님처럼 매직으로 머리가 새카맣게 칠해져 있었어요. M자 탈모도 있었는데 그것도 칠해준다고 동생들이 장난을 쳐놔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먹던 밥이 콧구멍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웃겼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웃겼습니다. 무슨 삐쩍 마른 앙드레김 선생님인 줄 알았을 정도로 그 꼴이 무척이나 우스웠어요.
웃느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남편이 결국에 패배를 선언하고 이혼을 하자고 말한 사건이 빵 하고 터졌죠. 제 동생과 사촌오빠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동생들 앞에서 센 척을 한다고 술도 못하는데 술을 엄청 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서 서러웠던 것인지 자기 팬티를 벗으면서 니네들 내 팬티를 그렇게 누르고 싶냐? 내가 팬티 아무 곳에나 벗어놓는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한다고 니네들도 똑같이 하는 거지? 제발 나 좀 그만 좀 괴롭혀 하면서 운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운다고 제 동생들과 사촌오빠가 마음이 약해졌겠어요? 오히려 기생처럼 히잉히잉하고 특이하게 우는 제 남편의 울음소리를 녹음했죠. 남편의 울음소리는 마치 성대결절 걸린 산비둘기가 애타게 짝을 찾는 기괴한 울음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온 집안의 아침마다 알람소리로 해놨고 정확히 새벽 6시가 되면 히잉히잉 끄엉끄엉 거리는 소리 때문에 온 사람이 깼지요.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린 남편은 결국 저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졌다. 이혼하자. 미안하다. 미안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웃겼습니다. 저는 발로 남편의 얼굴을 팍 치면서 왜 이제서야 역지사지가 되니? 복작복작해서 내가 어머님이랑 신우 모시고 사는 거 좋을 거라며. 왜? 네가 역으로 우리 엄마랑 내 동생들 모시고 사는 거는 못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저는 1년 동안 이혼 안 해주고 뻗팅겼습니다. 남편 놈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가 전체 탈모로 변했고 가발까지 맞췄네요. 제 동생들은 밖에서 남편의 가발을 확 벗기고 도망가는 게 취미가 되었고 남편은 그래서 항상 가방에 가발을 2개 들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우리 엄마의 기세에 눌려서 맨날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 집을 나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일부러 비린내 나는 밥을 지어서 시모의 입에 꾸역꾸역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우 담당 일진 저희 사촌 오빠가 맨날 신우 앞에서 엉엉엉 거리면서 물개소리를 내느라 신우도 스트레스 받아서 지방 흡입까지 했지만 결국에 폭식으로 인해서 더 뚱뚱해지고 결국 시모와 신우 둘 다 버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진짜 흐뭇하더라고요. 결국에 시모와 신우를 다 쫓아내고 남편 또한 이제는 못 참겠다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서야 드디어 그 악연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식구들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누나, 그동안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암투병도 거의 혼자서 하려고 하고 이제는 그러지 마. 우리가 누나 지켜줄게. 누나 그동안 알바하면서 우리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나 지킬 거야. 그래 세이야. 힘든 일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 오빠 어릴 때 이모한테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이모는 내 엄마이고 또 이모 딸은 내 동생이랑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지? 오빠 고마워. 동생들도 너무너무 고마워. 덕분에 내가 한이 풀렸어.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워.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의미구나 싶었지요. 저는 그동안 괜히 죄책감 때문에 저 힘든 것을 가족들한테 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까봐 너무나도 걱정을 했는데 되려 가족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더욱 강했고, 결국에는 저를 지켜줬어요. 엄마도, 딸내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하렴. 알겠지? 라고 하면서 저에게 든든하게 말해주었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거의 6년에 걸친 부동산 사기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그나마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엄마는 2억 중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도 전액은 아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다행이었지요. 사람 일이 웃긴 게 안 풀릴 때는 진짜로 하나도 안 풀리더니 잘 풀리면 술술술 아주 잘 풀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남편놈, 그 썩어 빠질 똥꾸렁내 나는 남편놈과 시원하게 이혼하고 복수까지 야무지게 했고, 시모랑 신우도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혼꾸녕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자유의 여자가 되었지요. 지금은 친정에 들어가서 엄마랑 함께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근히 팔리고 또 은근히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따가 글을 쓰고 나서 동대문에 가서 액세서리 자재를 사서 또 팔찌랑 이것저것 사서 팔아야지요. 죽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항암 치료 때문에 우울증도 크게 앓았는데 이것들을 다 버티니 그나마 살만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남자 만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그런 거 꼭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결혼했고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책임감 없는 남자를 만났다가 아주 큰 코 다쳤네요. 에휴, 여러분은 저처럼 절대로 큰 코 다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배우자,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 아내나 남편을 잘 만나는 게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몇 배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에휴, 그럼 이렇게 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몸 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두 행복하자고요.